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고작입니다. 고작. 뭐 기껏해야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거죠? 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이 바로 딥페이크 관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 딥페이크 범죄를 취재하다 보니 참 이 고작 이러려고 시간이 겨우 이것밖에 안 걸린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앵커님, 비숙련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대략 얼마나 될까요? 뭐 굉장히 쉬워졌다고 해도 뭐 그래도 한 몇십 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활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이었습니다. 딱 1분? 네, 허허. 이 시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여드리고요. 또 경찰이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 영상물 4,313건을 제작해 판매한 피의자를 잡았는데요. 4,300건.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번 돈이 이 고작 383만 원이었습니다. 이 대체 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이 다른 부수적인 이득을 챙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딥페이크로 허위 영상물 만드는데 딱 1분이면 되더라.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직접 시연이 됐거든요. 이상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꽈방위 국감에서 1분 만에 제작 가능한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요? 네. 이 영역의 비전문가일 텐데 그런데 정말 1분 만에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어. 이 의원은 이 스스로 저는 기술적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먼저 밝혔고요. 구글에서 AI 교환 무료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자신의 얼굴을 이 미국 영화 배우 드웨인 존슨과 합성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 뭐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보실 수 있죠. 네, 맞아요. 사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이상휘 의원의 얼굴이 이 레슬러처럼 이 드웨인 존슨 근육질 몸에 합성되는데 시간이 고작 몇십 초 정도 걸립니다. 얼굴이 이상희 의원으로 바뀐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 이제 영상 속의 인물은 드웨인 존슨의 이 의원의 이름을 더해서 이 드웨인 상휘라고 했고요. 이 의원은 이 영상물 합성 과정을 시연하면서 이 안타깝고 아찔하다. 이 딥페이크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는 저도 이 무료 서비스를 받아서 1분 만에 드웨인 존슨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구글이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재미를 위해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놓으면 금방 가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 의원들의 이색 시연은요 더 있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8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저도 밤사이 3편의 영화에 출연했다라면서 영상을 재생을 했거든요. 이 의원은요 이 클릭 한 번만 하면 드웨인 상휘가 또 스파이더맨이 닥터 스트레인지와 원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만들다 보니까 성범죄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짜 딱 1분이면 되더라. 참 놀랍네요. 두 번째 뉴스가 이 딥페이크 범죄자들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는데 뭐 번 돈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가요.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 영상물 4천여 건을 제작해 판매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프로그램으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걸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팔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A씨는 SNS 계정에서 이런 영상물을 팔아서 이 383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SNS 계정은 지금은 삭제됐나요? 네, 경찰에 따르면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A씨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빠르게 뭐 수천 건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A씨로부터 허위 영상물을 산 사람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 경찰은 A씨로부터 이 허위 영상물을 구매해서 또 재판매한 20, 30대 남성 2명도 검거해서요. A씨와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 말고도 또 붙잡혔다는 거죠? 네, 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요. 이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여성 연예인 13명이 포함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도 구속했습니다. 이번엔 몇 개나 만들어서 유포했어요? 예, 경찰에 따르면요. B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이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0개를 포함해서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5개, 불법 촬영물 20개 등 총 1만 26개나 됩니다. 이번엔 아동 청소년 대상까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B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이 온라인 도박 등 이 다른 불법 사이트 광고를 올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이 사이트를 조사됐습니다. 혼자서 운영한 건 아니겠죠? 맞아요. 이 중국 소재 공법들도 추적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제작 유포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지난주에 법률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원주 중에 이 B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들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번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A씨는 아까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B씨는 1억 4천만 원이나 챙겼는데요. 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재판에 넘기기 전 단계에서도요. 허위 영상물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해야죠. 예. 네. 네,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주말인 오늘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따스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강릉과 전주, 대구 25도, 경주는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까요. 저녁 시간에 대비해서 여벌옷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혔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남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엔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도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다음 주 내내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가장 차가 많이 있는 구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잠원에서 서초, 또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각각 정체고요. 안성분기점에서도 답답합니다. 충청권에선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 쪽으로 27km 구간 길게 정체고요. 옥산 부근에서 남이분기점까지도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더 가서는 주감휴게소와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도 답답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각각 정체고요. 하기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난차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0월 테마기획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는 K-팝 가수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아까 뉴스 큐레이션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여자 연예인 72명의 허위 영상물 4,300여 건을 제작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하는 등 요새 이 여성 연예인들을 향한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들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자,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임희윤 음악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많아요? 이 음란물들이? 네, 이게 사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개인인데 그런 음란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공유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세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K-팝 카테고리가 딥페이크 사이트에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심각한 거는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봇, 뭐 프로그램, 텔레그램 방,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데서는 그냥 개인인데 너무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미성년자인 인기 여자 아이돌의 합성 사진이 자동적으로 메시지에 나와가지고 일종의 유혹이나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아이돌의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찌라시도 이제 돌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더 2배 이상 많아졌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디지털 보안 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서는 K-팝 여성 아이돌이 한 25% 정도 차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조사 기관이 좀 다르지만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2023년 딥페이크 현황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50%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한국 연예인들이 표적이 되는 거죠? 일단 특히 K-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K-팝의 특성 자체에도 상당히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효과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면이 그 어떤 세계의 음악 장르보다 가장 중요한 장르고 가장 발달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뭐 K-뷰티라고 해서 뭐 얼굴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춤도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 시각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학습시킬 만한 역으로 생각하면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하다못해 가요 프로그램 출퇴근길만 한번 가도 수많은 그 직접 찍은 그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럴 효과들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K-팝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 딥페이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어떤 플랫폼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연예인이 전체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의 50%라면 네. 그걸 만든 범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그렇다고 봐야죠. 또 굉장히 많고요. 뭐 사실 네. 지금은 해외에도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다 혼재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특히 아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코로나19라는 거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콘텐츠를 더 많이 그렇죠. 접하게 됐던 거고 그 비대면 콘텐츠 중에도 K-팝 콘텐츠를 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 K-팝이 역설적으로는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미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K-팝은 사실 두 가지 점에서 이제 홍보 단계가 진화하거든요. 첫 번째는 K-팝 뮤직비디오는 무료로 다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료가 아니고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에서 시각적 이미지 효과를 많이 추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일상 사진들을 많이 공개하죠. 올렸습니다. 예, 영상도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진과 영상들이 K-팝 전체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감 있는 실제감 같은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됐고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감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웬만큼 알려진 이름난 그 K-팝 스타들은 다 피해자겠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그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빠질 사람이 없겠는데요. 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을수록 이제 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예. 역설적 현상도 같이 이제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피해가 그 딥페이크 영상물이 꼭 음란물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예전에 올해 초였었죠. 뭐 반면갱 이런 그 비비의 반면갱이라는 곡이 너무 인기를 끈 나머지 이거를 다른 장기하 사람의 씨가 작곡한.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걸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다른 분들이 뭐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부르고 직접 불러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AI 보이스 기술을 아무나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뭐 진짜 뭐 아이유가 부른 반면갱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박명수 씨가 부른 반면갱 이런 버전들이 막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박명수 씨가 직접 그 노래를 안 불렀어도 안 불러도. 네. 박명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른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심지어 뭐 이야. 최근에는 언어도 호환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팝스타 우리나라도 인기가 굉장히 팬들이 많은데 라우브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국어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분이 그 최근에 신곡 내면서 당연히 영어 버전 원곡을 먼저 냈고 그다음에 바로 한국어 버전을 냈어요. 라우브 본인의 목소리를 한국어로 부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어 배운 적 없고 뭐 어디 세종학당 다닌 적도 없거든요. 직접 부른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와. AI 보이스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로도 모든 유명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겠네요. 뭐 어디 뭐 사실 노래만 잘하시면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데 가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직접 노래 안 해도 되다면서요. 제 목소리로 일단- 다 대체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뭐 큰 기술이 들어가면은 아예 안 부르셔도 되고 뭐 이왕이면 조금 불러주시면 한국어로 그럼 이제 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것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일 저작권 보수상의 문제는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에 관련되는 저작권법 대상이 안 됩니다. 관련 저작권법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런 이제 AI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취약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관용 진행자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게 상관이 없지만 내 목소리 약간 몇 초간 따서 내가 부른 것처럼 해서 뭘 많이 확산시키겠다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네. 의도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니까요. 입혀가지고 확산이 되는 게 문제고 이게 음악만이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유명인들이 그런 경제 사기 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죠? 뭐 목소리나 이제 이미지를 도용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투자를 유도했다든지 권유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보이스피싱과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유명인들이 또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셨듯이 이게 음란물에만 해당되는 아닌 그렇죠. 범죄로도 악용이 될 수 있다.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네. 그 가수 송창식 씨 사망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표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인간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AI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AI 음성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서 빠른 시간에 확 확산이 됐다가 뭐 사라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 올리듯이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서 사실 이건 정말 문제죠. 송창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기획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께서 갑자기 카톡으로 송창식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실제로 물어보시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찾아봤어요. 그 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알아봐도 송창식 씨가 목숨을 그렇게 저버리셨다는 세상을 타개했다는 소식은 전혀 전할 수가 없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는지 곧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걸 누가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그 팬덤의 변화가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SNS를 활용하는 층들이 젊은 층에 이제 한정이 됐었는데 최근엔 팬덤이 확산되면서 전 연령대로 다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너튜브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통해서 뭐 가수분들, 연예인들의 소식이나 뭐 콘텐츠를 접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필터링하거나 점검하실 수 있는 역량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게 만들고 뭐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지 조회수를 노리는 결국은 형태의 돈을 노리는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깜짝 이야기죠. 놀랄 만한 뉴스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볼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창식 사망 뭐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동으로 돈이 된다. 그렇죠. 허허. 네. 저도 사실 실제로 작년 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중견 가수분의 매니저분과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핸드폰을 보시다가 우리 가수 사망한 게 떴다고. 어이구야. 그래서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혹시나 이거 또 이런 게 나왔나 이러고선 전화해 보시더니 멀쩡히 살아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호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비비가 부른 밤양갱을 네. 뭐 아이유가 부른 밤양갱으로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유 팬인 사람은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얘기한 무슨 가수 사망설 이런 거야말로 진짜 돈만 노린 악질 범죄네요. 굉장히 악질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데스킹, 팩트 체킹 이런 기능들이 이제 기능을 하지만 이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어떤 사람이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정보를 접하셨을 때 이거 진짜인가? 확산도 금방 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로 이제 본인이 그걸 만약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니까 옛날에 정말 그 나훈아 씨처럼 그런 정말 안 좋은 루머에 휘말릴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뭐 사망설 같은 거는 다 살아 있습니다 하면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소문 이런 걸 만들어낸다 하면 네. 그거 상당히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알려진 사람들이면 뭐 아까 뭐 K-팝 가수뿐 아니라 그냥 뭐 연기자들,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언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상 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이제 K-팝 이야기로 좀 돌려보면 이 K-팝 그 구성원들 멤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어립니다. 어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이제 네. 고등학생, 심지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이제 활동에 좀 어려운 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갈수록 더 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딥페이크의 피해 대상자가 된다는 걸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마땅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접 그런 피해를 당한 K-팝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어요 혹시?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실은 그렇게 어리거나 유명하지도 않은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어떤 콘텐츠에서 어떤 그 트로트 가수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보셨는지 다른 제가 전혀 찬사는커녕 언급해 본 적도 없는 어떤 트로트 가수의 팬분인 것 같아요. 뭐 이미윤 평론가 아무개 극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썸네일을 만들어서 유튜브 콘텐츠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기분이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뭐 나가서 어디 해명할 데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 뭐 기자회견을 열 수도 없고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어린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이 들어가는 음란물이 막 퍼져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기부인데 그거를 소속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소속사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느냐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이 그럼 소속사들은 왜 수동적으로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소속사들이 그 개별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익 수단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덜 문제시화된 거 아니냐 해서 더 이제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그 딥페이크 동영상물에 나와도 널리 알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어서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연예 기획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 의견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무슨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냐. 근데 실제적으로 고민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공론화시키면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뭐 제도적 조치를 취하면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더. 오히려 더 그래서 더 확산된다. 더 확산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더
그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게 굉장히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그 멤버들도 본인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에다가 소속사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동안 문제가 심각해 왔다는 거고 K-팝이 더 해외 인기를 끌수록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맥락이죠. 그래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사실은 정확히는 그렇고요. 아까 이제 김원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AI 보이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AI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저작 인격권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작사 작곡해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저작 재산권이 있지만 또 음성이라든지 어떤 가창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런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를 무단으로 써서 다르게 변형을 시킨다. 이거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법적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럴되는 것을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수사 당국도 굉장히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서 네. 대응한다고 하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옳다고 보시죠, 우리 김원식. 네, 당연히 옳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기획사나 연예인들이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제 소속사도 이제 안심하고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류 열풍도 있습니다만은 이 해외 서버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많죠. 있고 예. 또 해외에 이제 팬을 가장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딥페이크를 수단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점 이런 네. 점 때문에 이제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얼마 네. 전에 왜 존 레논이 신곡을 발표했다 이런 거 네. 있었죠. 맞습니다. 그죠? 비틀스가 이제 그 남은 생존 멤버들이 그 예전 존 레논의 예전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신곡을 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사망한 배우의 그걸 이용해서 네.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그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실제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살인자 영단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손석구 씨의 어린 시절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게 그냥 뭐 새로운 배역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였다는 손석구 거죠. 씨 어린 시절 사진 가지고. 그래서 사진 가지고 이제 뭐 더 쉬운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배우는 아역 배우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모션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몸짓을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손석구 씨의 이제 어린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비스무리하게 만든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사실 아역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활동을 해서 점차 성장을 하거든요. 뭐 박신혜 배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우도 성장하는데 그러면 아역의 얼굴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새로운 AI 배우가 이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할리우드에서 파업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약서상에 모든 이미지 저작권을 이제 제작사가 갖는 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배우를 쓰지 않고 그 배우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합성을 해서 그 배우 쓰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신인이나 아역 배우뿐만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까지 이 저작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자기는 있었습니다. 출연료도 못 받고 출연한 거잖아요. 저작권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특히 신인 시절에는 무조건 불리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네, 흥미로운 부분은 이를테면은 얼마 전에 만화가 이현세 씨 같은 경우에는 AI 업체랑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 본인의 그림체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동의를 했어요. 허허.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망 후에도 이현세의 그림체를 가진 신작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그림뿐만 아니라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뭐 작가라든지
이를테면 저 같은 평론가도 제가 2080년에 사망을 해도 2090년, 2100년에도 어떤 새로 나오는 앨범에 대해서 별점을 매긴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질 수가 있죠. 그런 그 딥페이크를 우리가 지금 문제시하면서 악마의 그림자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10월 테마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으로 좀 유용하게 쓰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연 같은 경우는 홀로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그 공연 콘텐츠로 접목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유재하 씨라든지 김광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사진이나 이제 생전의 영상 자료를 가지고 공연 무대를 선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논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신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콘텐츠로서 이제 동의와 합의가 있다고 보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AI라는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고 예. 그런 방향으로도 이제 역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목소리를 변형을 시켜서 아이유에게 반면경을 부르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딥페이크의 어떤 영상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기술의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도레미파도 모르는 사람이 작곡을 할 수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 단계까지 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이런 어떤 반작용들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고 그런 대응 노하우를 계속 쌓아간다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기술 때문에 대중문화의 어떤 큰 변화가 예상되죠. 당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수분께서 뮤직비디오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 예산도 좀 없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그냥 뮤직비디오 없이 그냥 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크게 히트할 곡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AI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AI로 단편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분도 있는데 혹시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제가 미팅을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이거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랬더니 뭐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용도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뮤직비디오의 제작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사오는 정도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공들여서 찍은 뮤직비디오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비단 가수나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사람이 아이돌을 제작할 수 있고 내가 방시혁 무슨 이수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단계도 음악계에서 생각을 하면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상을 탔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은 그게 그 생성형 AI가 만든 뭐 미술 작품 그것 같은 경우라든지 그림을 또 이렇게 흉내내는 뭐 고흐 스타일의 작품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화제가 되다가 좀 약간 사그라진 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이미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오픈 AI에서 처음에 이제 공개한 그 취지가 뭐였냐면 단순 숫작업,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 오픈 AI 기본적인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나 음악 작업 같은 경우도 뭐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 영상 처리를 한다든지 여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걸 확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약간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강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내놨는데 원래 노벨이 이제 그 유언장에다 남겼던 게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이제 작품을 생산한 작가한테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상이라는 거는 보통 평범한 게 아니거든요. 루틴한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흐나 예전 작품들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민평론가가 이제 나중에 2080년 이후에도 평론하고 이런 거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새로 개척하고 지니어스한 면들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다. 제가 그런 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 작품하고 일반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비교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페이크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그거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수나 배우들의 몸치지라는 것을 재생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좀 약간 분리해서 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어쨌든 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AI를 활용한 그런 영화제 섹션이 이제 생기고, 또 최근에는 국민 배우 나문희 씨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AI 영화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도 우리 권한슬 감독이 또 대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이제 제작 영역이 안 되는데 기획력은 있는 그런 감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전해 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전 단계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좀 약간 침체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기발한 그런 기획력을 가진 작품들이 생성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신예 감독들이 많아지면 그 감독들의 기획력을 사서 기존의 영화 제작 시스템이 결합되는 형태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청량적으로 봤을 때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비되는 콘텐츠의 양은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엄청난 물량 공세로 콘텐츠를 마구마구 양산해낸다면 네. 기존의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관련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방송업계의 비유를 하면은 유튜브가 생긴 이후에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도 본인들의 어떤 그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말 자체가 당신이 방송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텔레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채널이 전 세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딥페이크 비롯해서 가짜 뉴스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AI는 특히나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명과 어떤 암이 나올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특히나 그것이 어떤 인격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더더욱 단호하고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유튜브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튜브가 유튜브를 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AI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건 AI 콘텐츠건 간에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AI가 만든 콘텐츠 가지고 뭔가의 창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콘텐츠가 많이 높은 단계로 가는 것 같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단계에서는 아마 인간의 어떤 창의력과 기획력이 덧붙이지 않으면은 새로운 거는 나올 수가 없는 단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뭐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길 거다, 그 말씀이긴 한데, 그렇지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의 명과 암, 어떤 암이 또 계속 또 생겨날지 모른다. 단호히 대응하자라고 했어요. 단호히 대응해도 없앨 수는 없겠죠. 굉장히 힘든 문제겠죠. 그러니까 없앨 수 없겠죠. 네, 맞아요. 이 AI라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을 창작자로 결국엔 만드는, 예술계에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창작의 과정에서 사실은 좀 나쁜 마음 또는 나쁜 이득을 원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대부분 이제 10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일찍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딥페이크를 일종의 놀이로 사용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인의 얼굴들을 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놀이화하는 건데, 이 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적 음란물로 가고 또 그걸 또 판매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갔는데, 저는 르몽드지의 지적도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특히 케이팝 이제 가수들을 활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 성차별과 뭐 여성 혐오적인 인식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성에 대한 선망성이 있죠. 특히 아까 이미훈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멋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선망성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현실에서 왔을 때는 그걸 자기가 취할 수 없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를 통해서 조롱하고 놀이화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알겠어요. 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면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이 딥페이크 시대의 명과 암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즉각 대응하는 노력은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김원식 문화평론가, 임희윤 음악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딥페이크로 멍드는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K-팝 얘기 나온 김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